새벽 3시 서울역 앞 골목. 명동 국밥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순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 냄비 앞에 섰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골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5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혀끝에서 익숙한 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씁쓸했습니다. 박순자, 1950년생. 올해로 75이었습니다. 허리는 많이 굽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197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25살 때였습니다. 남편 박철호와 단둘이 시작한 3평짜리 판잣집 가게였지요. 1983년 가을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아들은 8살이었습니다. 순자는 올 시간도 없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20년을 그렇게 견뎠습니다. 판잣집을 헐고 3층 건물을 올렸습니다. 은행 대출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휠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밤에는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손자 민수를 낳았습니다. 순자는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16이던 민수를 또다시 홀로 키웠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3년 전엔 손자 민수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혜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예쁘장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신혼집도 마련해줬습니다. 민수 부부를 위해 국밥집 2층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들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 부부도 변했습니다. 할머니를 무시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화장실에 가려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할머니 언제 쫓아낼 거야?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다음 주 병원 가면 바로 처리해야지. 그 말을 들은 혜진은 비웃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약속한 외제차 사주는 거지. 서울역 앞 건물이면 80억은 받을 텐데. 당연하지. 포르쉐쯤은 껌이야. 그 지저분한 국밥집 없애고 새 건물 지으면 200억은 받아.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거부하면? 거부. 의사들도 가족말 듣고 그냥 치매 진단서 써줘. 다 알아봤어. 그래도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저 할망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데. 80억이야, 80억. 할망구. 손자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병원 예약했어. 정신과 원장이랑 다 얘기됐고. 그럼 바로 요양원? 당연하지. 제일 싼 데로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뭐. 혜진이 웃었습니다. 순자는 벽을 짚고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들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순자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할망구 그 단어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숨이 막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한 소리였습니다. 50년간 매일 들었던 그 소리였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75년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50년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혼자서요. 남편 없이 아들 없이 홀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민수 부부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명동 국밥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50년간 혼자 버텨온 사람이 얼마나 강인한지. 국밥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명동 국밥. 순자는 평소처럼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쯤 2층에서 민수가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밥 먹었니? 아직요. 국밥 하나 주세요. 순자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국밥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밥을 담고 고기를 올리고 뜨거운 육수를 부었지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끓인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망구. 어젯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국밥을 맛있게 먹곤 할머니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면이었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 혜진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혜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곶감 샀어요. 혜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순자는 손에 받아든 곶감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오늘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괜찮아. 에이,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좀 쉬세요. 혜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3층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민수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수의 말에 순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건강검진? 네.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수요일 오전 10시. 정신과냐? 순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종합검진이에요. 난 안 가겠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요? 검진은 받으셔야죠. 필요 없어. 나는 멀쩡해. 하지만 싫다고 했어. 순자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집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종합검진.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정신과 예약이었을 겁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이영수 30년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퇴직 판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수 씨, 나야.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영수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괜찮으세요? 30분 후에 가게로 갈게요.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75세 할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쓰러질 수 없어. 오후 7시 이영수가 가게로 왔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였지만 순자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영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 손자 부부의 계획, 치매 조작, 요양원, 건물 매각. 이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내가 직접 들었어. 사장님, 그건 명백한 범죄예요.
사기고 횡령이고 나도 알아. 그래서 영수 씨한테 물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병원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미리 의사와 짜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이라도 해두세요. 그리고 재산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들이 손대기 전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명의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신탁에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요. 그럼 민수는? 손자분은 상속에서 제외될 겁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 16살 때부터 키운 손자. 아들처럼 키운 아이.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을 할망구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난 이미 오래전에 혼자였어. 이영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소개해드리고요. 고맙다, 영수씨. 이영수가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도장. 순자는 그것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손자와 끝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 수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하지만 귓가에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할망구. 어차피 오래 못 살아. 화요일 아침 6시 순자는 어제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지요.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 도와드릴게요. 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혜진이 팔을 썰며 말했습니다. 민수 말 들으셨죠? 수요일 병원.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 간다고 했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건강검진인데. 필요 없어. 할머니 연세에 검진은 꼭 받으셔야죠.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말을 왜 안 들으세요? 내가 왜 너희 말을 들어야 하니? 저희가 할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요. 걱정? 정말 그게 걱정이니?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나도 귀는 있어. 다 들었어. 할망구. 어차피 오래 못 산다. 제일 싼 요양원. 다 들었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잠시 말이 없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거요. 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요. 저희 얘기 다 들으셨군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당당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일 그만하세요. 새벽부터 국밥 끓이는 거. 저희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요양원이 나쁜 곳인가요?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곳이에요. 내 건물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 할머니 혼자 갖고 계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80억이에요. 저희도 살아야죠. 민수도 할머니 덕분에 산다고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서 나를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저희도 좀 숨통 트이게 살자는 거예요. 심해진다는 순자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려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할머니 요즘 정말 깜빡하세요. 어제도 가스 끄는 거 잊으셨잖아요. 안 잊었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손님들 와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다 아신대. 혜진이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민수야. 순자가 손자를 봤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힘들어요. 할머니 모시는 게요. 친구들은 다 자기 인생 살고 있는데 저는 75살 할머니 모시면서 눈치 보며 살아요. 순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짐이었니? 솔직히, 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순자는 주방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속이는 게 아니에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모두에게 좋은 일.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한테만 좋은 일이지. 할머니.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새벽부터 국밥 냄새, 손님들 시끄러운 소리, 3년 동안 참았어요. 그럼 나가. 순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내 집에서. 민수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민수야, 넌 내가 키웠어. 내 엄마 아빠 죽고 16살 때부터 내가 키웠단 말이야.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 참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병원 가세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가면? 그럼 저희가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폭력적이었다고 신고할 수도 있고, 제 정신이 아니라고 이웃들한테 소문 낼 수도 있고.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요즘 할머니 깜빡하신다고 치매 증상인 것 같다고 벌써 여러 사람한테 말했어요. 순자는 휘청거렸습니다. 할머니 선택하세요. 혜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수요일에 병원 가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하시든가.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손자와 며느리.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나가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수와 혜진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이제 곧 저희 집이에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수요일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책상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도장. 그녀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영수 씨를 만나야겠어.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굽은 허리, 떨리는 손. 정말 이길 수 있을까? 75세 할머니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전 8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어. 끝까지 싸우겠어.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는 다만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화요일 오후 1시, 순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가방에 서류를 챙겼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도장. 강남역 법무법인 정민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순자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손자 부부의 계획, 치매 조작, 협박. 명백한 범죄입니다. 재산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민수는? 손자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까지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건물은 신탁회사 명의가 됩니다. 어르신은 평생 거주하시고 임대 수익도 받으실 수 있어요. 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민수였습니다. 혜진도 함께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혜진이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탁 서류잖아요. 내 건물이니까 내 맘이야.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저희 것이에요. 너희 것? 순자가 웃었습니다. 너희가 뭘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저희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치매 만들려고 했어. 요양원에 보내려고. 민수와 혜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순자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봤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후회해? 네, 정말이에요. 뭘 후회하는데? 민수는 말이 막혔습니다.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아니구나. 순자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안 돼.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할머니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순자, 2층 집에서 당장 나가. 어디로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순자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민수야,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짐이라고 했지. 할망구라고 했고. 죄송해요. 이제 그 짐에서 벗어났어. 축하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6개월 후 새벽 3시. 순자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민수 부부는 그날로 나갔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괜찮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이영수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평온해요. 손자분 연락은? 없어요. 제가 키운 민수는 이미 없더라고요. 순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과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2층을 무료 급식소로 임대할 수 있을까요? 임대료는 필요 없고 제가 직접 국밥을 끓이고 싶어요. 무료로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50년 동안 국밥 끓였어요. 이제 좀 나눠도 되잖아요. 2층이 급식소로 바뀌었습니다. 급식소 첫날,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큰 냄비에 육수를 2배로 끓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순자가 밝게 맞았습니다.
노숙인 한 명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순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2개월 후 평일 저녁.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왜 왔니? 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혜진이랑 헤어졌어요. 회사도 그만뒀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밥이나 먹어. 순자는 국밥을 끓여 내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내가 선택했잖아. 잘못했어요. 민수야, 인생은 선택이야. 내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해. 할머니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국밥집은 여전히 새벽 3시에 문을 엽니다. 순자는 76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서울시에서 사장님께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을 주기로 했대요. 난 그냥 국밥 끓였을 뿐인데.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아들의 돌 사진, 민수의 100일 사진. 순자는 웃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매일 노숙인들이 그녀의 국밥을 기다립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아요. 그 말들이 순자를 살게 했습니다. 새벽 3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명동 국밥에 불이 켜졌습니다. 육수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50년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맛이었습니다. 명동 국밥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박순자 75세 50년 국밥장인. 손자에게 배신당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새벽 3시 명동 국밥의 불은 오늘도 켜집니다.